안녕하세요. 변호성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개념 잡기, 오늘은 권고사직과 해고라는 개념을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고사직이라는 개념부터 보시면요. 권고사직,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요.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게 키워드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어떤 이유가 됐든 근로자한테 사직할 걸 권유하는 행위, 강요가 아니라 권유입니다. 사직을 권고를 하고 권유를 했을 때 근로자가 이걸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보시면 권고사직은 결국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법률적 구분을 해보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근로자가. 그래서 자발적 사직과 같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 자체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구분하는 구분자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자발적 사직이냐 아니냐만 저희가 귀결되는 거고, 실업급여의 대상이냐 아니냐 할 때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때 사용되는 거고, 근로관계의 종류에서는 결국은 해고냐 자발적 사직이냐로 나눠질 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징계해고. 우리가 징계해고는 많이 아시겠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거, 그래서 어떤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될 때 그 절차에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죠. 권고사직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냥 해지하는 거, 사직서 제출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개념의 차이고요. 이제 권고사직과 징계해고를 저희가 사유와 절차라는 측면으로 한번 구분 지어보면, 권고사직은 그 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귀책 사유가 있거나 개인 사정이거나 어떤 형태로도 상관이 없는 게, 사유 제한이 없는 게 권고사직이고요.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주 큰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유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절차적인 측면을 보면 권고사직은 특별한 절차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회사에 권유하고 근로자 사직서 제출하는 행위만 있으면 되지, 나머지 절차는 당사자의 합의이기 때문에 전혀 필수적 요건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가 있다면 따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고 사유랑 시기를 서면 통지해줘야 되고, 해고를 예고를 해줘야 되고, 이런 법률상 규제 또는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 인사위원회는 7일 전에 통보하고 며칠 전에 소명권에 대해서 부여를 안내해서 참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재심을 10일 안에 신청할 수 있고, 어떠어떠 쭉 절차 나와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절차를 지키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는 규정에 아무런 절차가 없다. 그래도 저희가 소명권 부여라는 거, 해당 근로자, 해당 직원이 본인의 잘못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된다라는 건 규정과 상관없이 필수 요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권고사직과 징계해고를 한번 프로세스 측면에서 바라보면,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존재할 때 일단 회사나 근로자 측이 서로 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권고사직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 권고사직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지면 근로관계는 자발적 사직으로, 회사의 권고에 의한 자발적 사직으로 종료가 되는 거고요. 사직서 제출이 없다. 그러면 회사는 징계해고를 통해서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징계해고 사유가 안 된다면 계속 근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최소화를 하고자 하는 거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당해고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에서 좀 더 자유롭고 싶은 게 있고, 또 부당해고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행정적, 인력적 낭비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싶은 게 있는 거고요. 근로자 측면에서는 해고라는 것보다는 본인이 결국은 자발적 사직으로 이루어지는 게 본인의 레퍼런스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으로써 여러 가지 합의의 조건으로서 본인이 어떤 베너핏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 권고가 이루어지고 받아들이면 사직서를 제출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때 회사가 권고사직의 의사가 없다. 왜냐하면 권고사직의 첫 번째 프로세스는 회사가 권고의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회사가 전혀 권고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회사는 징계해고할 거냐 아니면 다른 수위로 징계를 할 거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그리고 회사의 권고의 의사가 없다라면 권고사직은 애초에
스타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근로자 귀책이 명백하다. 사유가 해고 사유에 해당할 정도까지다. 그러면 이제 징계고를 통해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권고사직과 징계고의 개념의 차이와 프로세스의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이슈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 이슈 정리라는 개념이 제가 질문을 많이 받고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들인데, 1번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권고사직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근로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그 받아들이는 조건에 대해서 서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다면 그를 통해서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거지 강요할 수는 없고, 근데 이때 강요를 해서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한다든지 그냥 그만두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해고로 가야 된다. 그럼 해고의 사유적인 측면, 절차적인 측면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해고 예고 수당. 권고사직을 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앞에까지 설명을 사실 잘 이해가 되셨다면 너무나 당연히 아니죠.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건 해고라는 법률적 행위를 할 때 저희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못하면 30일분의 통선임금을 줘라 라는 게 해고 예고 수당입니다. 전제는 해고일 때예요. 근데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잖아요. 근데 해고 예고 수당을 준다?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권고사직일 때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된다는 건 완전히 오해고요. 합의금이라는 걸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할 수는 있고, 합의금이 몇 개월치를 줘야 되나요? 이것도 없어요. 당사자의 합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하나도 안 주시든지 합의금을 1년치를 주든 6개월을 주든 3개월을 주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혹시라도 권고사직을 할 때 1개월치를 무조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해고 예고 수당을 1개월분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결국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과 전혀 상관이 없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당해고 사건 중에 하나가 서로 구두상으로 권고사직을 합의를 했어요. 회사의 관리자랑 해당 직원이랑 면담을 통해서 회사는 좀 권유를 했고, 근로자도 알겠다, 나가겠다 라고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한 달치 급여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회사가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입금을 했어요. 한 달치를. 나중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요.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일단 사직서가 외형적으로 없죠. 사직서가 반드시 서면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구두상으로 서로 주고받은 건 나중에 입증할 길이었거든요. 법률적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사직서를 받은 것도 없고. 근데 반대로 외형적으로 회사가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급여 이체를 했어요. 회사는 해고했다는 뜻이네요. 라고 외형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무조건 이것 때문에 부당해고가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근로자도 분명히 권고사직을 하고 자기가 나간 건데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걸 받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거 아니라면 나는 해고한 게 아닌데 왜 해고 예고 수당이에요. 해고를 당한 적이 없는데 자기는. 그래서 퇴직 위로금이라고 찍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업급여. 실업급여. 기본적으로 경영상 이후에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데, 권고사직이 회사의 권유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하게 된 사유 자체가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 근로자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해석이 되면 이거는 개인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의사의 철회. 이 사직의사의 철회라는 부분은 꼭 권고사직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직서 제출 행위에서 똑같은 건데, 저희가 10월 10일 날 근로자가 사직서를 회사에다 제출을 해요. 본인은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하고자 합니다. 라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한 10월 25일 정도에 근로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딴 데를 알아보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 계속 다닐래요. 라고 했을 때 이걸 사직의사의 철회거든요. 사직서를 냈다가 계속 다닐래요. 라고 번복하는 행위. 사직의사의 철회를 하면 회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문제인데, 사직서를 제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나서 회사가 그거를 승인했어요.
오케이. 너는 10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거에서 회사는 오케이. 라고 승인을 내렸다면 그 다음에는 그 해당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를 해도 회사가 그걸 꼭 받아들여 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법률적으로. 물론 회사가 그걸 받아들여 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법률적 의무는 없다. 근데 승인을 안 했어요. 회사가 아직 그 사직서를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0월 31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 그럼 부당해고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합의금을 지급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합의금이라는 걸 지급하는 이 합의금은요. 이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전혀 없어요. 회사가 합의금을 1개월치를 주든 6개월치를 주든 안 주든 결국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아무 정해진 바가 없고 당사자 간의 의사만 합치시키시면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뭐 3개월치 정도의 그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리가 권고사직을 했다. 그럼 그 3개월치 임금이라는 게 소득 처리가 근로소득이냐 퇴직소득이냐의 문제거든요. 세법상으로도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퇴직소득세를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근로소득세를 처리하면 4대 보험료, 개인부담금, 회사부담금 높아지죠. 소득세도 당연히 근로소득세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금액 자체가. 그러면 회사는 퇴직 위로금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구분해보고 실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해당 PPT는 네이버 카페 예성과 인사합시다에 올려져 있고요. 만약 필요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